강제 수용으로 고통받으시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석동에 창고를 가지고 있는 박종문입니다. 6월 4일 날 총통합대책위원회에서 총회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찬열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토평 2지구 거기 LH에서 수용하는 그 땅을 갖고 있는 토지주이면서 지금 현재 수석동에 또 창고를 갖고 있는 김찬열입니다. 그래서 1월 2일 날 공람 공고가 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협조해 가면서 지금의 임시대책위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월 달부터 고생해주고 계신데 우리가 1월 2일 공람이 발표됐죠? 네. 예, 그때부터 총통합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됐고 지금까지 쭉 잘 해왔죠? 우리도 네,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총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2월 7일 날 창립총회를 창립총회를 했죠. 예.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면서 창립총회를 거의 그때 당시에 뭐 한 200여 명? 그 정도 이렇게 호응을 해 주셨습니다. 총통합대책위원회에서 앞서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시도 만나고 LH, GH 만나서 회의도 여러 번 했고요. 그분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또 필요한 요청들을 지금 계속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상 쪽지를 받게 되면 그 안에서 큰 변동은 없다. 이전 사례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보상 쪽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토지의 보상, 그러니까 평당 얼마 또는 해배당 얼마라는 그 돈에 대한 부분이 이제 당신은 얼마 받을 수 있다. 당신은 얼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오는 거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지정고시가 나고 감정평가사에 그 이후에 이제 보상 쪽지를 받게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결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보상 쪽지를 가장 받게 되는. 큰 보상을 받는 거죠.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의 첫째가 그거죠. 무엇을 받는 과정도 이제 실질적으로는 돈에 대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토지에 대한 보상이 우선순위죠. 그러니까 저도 이번 강제 수용을 당하는 거는 제 인생 처음이고 저도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르긴 하지만 다른 분들 경험 있으신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보상 쪽지를 받는 순간 그 이후에 어떤 큰 변동은 있지 않았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고는. 그렇죠. 이의 제기를 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또 다른 불만족스러웠을 때 그 보상 쪽지를 받고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 금액이 나왔을 때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해도 그 금액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들을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오른다고 해봤자 은행 금리 그 정도인데 그러면 그거를 판결을 나중에 받을 때까지의 기간이 보편적으로 2년, 3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어떤 데는 거의 뭐 5년도 갑니다. 그런 과정을 하는 과정에 시간이면 우리가 그 돈을 빨리 받아서 충분한 보상을 받아서 이의제기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 돈을 빨리 활용을 해서 주변에 땅을 사든지 건물을 사든지 이런 과정을 해서 우리의 발전되는 그 주변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또 다른 이익의 창출이 돼야 되는데 그 이의제기를 해가지고서는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올라가는 비율이 똔똔이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는 은행 금리 정도밖에 못 오르더라. 주변을 보니.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되고 선싸움을 잘해주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잘 받는 그러한 사람과 같이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지난번 주민 설명회 때 그 기간을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초반에, 그러니까 지정고시가 나고 감정평가를 받고 보상
쪽지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를 얘기하는데 사실 그 시간이 또 긴 것도 아니잖아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골든타임은 사업 승인이 나기 전까지 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LH나 C나 이런 사람들하고의 우리가 훼손지 복구 사업에 수용을 당하는데 우리의 주변은 지금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보니까 이런 부분을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그 인정을 먼저 걔네들이 하게끔 유도를 하고 협의를 하는 거죠. 그런 협의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럼요. 예. 제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어떤 보상 쪽지 나오는 그 순간까지 그게 나오면 결론이 어느 정도는 난 거기 때문에 그걸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방식대로 그거는 우리가 어떤 다시 걔네들하고의 어떤 싸움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된다 할지라도 시간은 흐르고 돈은 더 오르는 부분이 거의 적다. 그렇죠. 아주 특이한 예 빼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초반의 시간이 정말 말 그대로 골든타임, 황금 같은 시간인데 이 시간을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 거에 우리는 현혹이 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1월 2일 날 공랑공고가 나고 나서 그 어느 분한테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얘기도 해봤고 또 지금 현재 이제 임시위원장으로 일하고 계신 이종민 위원장이 이제 2월 7일 날 창립총회라는 부분을 할 때 제가 이제 그 창립총회라는 그 부분에 가서 사실은 저 사람이 깜이 되나 안 되나 위원장 깜이 되나 안 되나를 사실 저는 이제 토평 이주구에서 일을 하다 보니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일들이 많이 이제 겪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타 지역에 뭐 오산 세교 거기에 또 이봉구 위원장도 만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분이 굉장한 도움되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우리도 또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열심히 LH나 또는 C하고 거기에 잘 받아치면서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합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 이러한 과정이 사실 굉장히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위원장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요번에 6월 4일 날 그 전체 주민총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대책위에 어느 분이라도 거기에 합당하게 그럼요.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오셔서 거기에 입 후보를 하시면 거기에서 이제 또 선출이 될 수 있는 그럼요. 그 부분을 만든 거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오도하고 왜 너희들이 그런 거를 주도하느냐라는 식의 또 어떤 그 뉘앙스를 풍기는데 그러면 참석을 하면 되죠. 그렇죠. 참석을 해서 같이 하면 되죠.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대책위가 우리가 지금 총통합대책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주고 계시죠. 근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대책이 여러 군데가 생겨서 각자 또 지역을 대변을 하고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좋은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이제 토평 이지구에서 대책위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 사실 이제 저희 대책위원회에서도 세 군데가 만들어졌습니다. 세 군데가 생겼군요. 세 군데가 만들어졌어도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들의 그 마음적인 부분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그거를 누가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이 약간씩 차이가 있죠.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어느 대책위는 보상을 100을 원하는 부분을 리드해 나가고 있고 어느 대책위는 30을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대책위는 10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대책위들의 어떤 과정에 이 목소리들이 하나로 통합돼서 100으로 가면 좋은데
이게 나눠진 상태로서 불협화음적인 부분이 만들어져서 LH나 C나 이런 데에 그러한 말을 전달이 됐을 때는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 작은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면서 크게 얘기한 100을 얘기한 그 대책위한테 아니 다른 데에서는 한 10도 원하고 20도 원하고 30도 원하는데 왜 너희는 100이냐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말하자면 이간질을 시킵니다. 우리가 더 나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제 6월 4일 날 총회를 통해서 공정성을 가진 우리 대표를 또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그 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25년 6월 4일 날 진건농협 용정 지점. 예, 이게 이제 지금 한신 아파트 산흥의 한신 아파트. 진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용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한신 1차 아파트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신축 건물인데 거기 신축 건물이 들어서서 처음으로 우리가 그 대회의장을 처음으로 쓰는 의미 있네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지금 강제 수용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그 분들의 그 총괄위원장을 뽑는 그 과정이 투표로 주민들의 투표로 뽑는 과정을 처음으로 실시하는 그런 뜻깊은 날이 되는 겁니다. 그 장소만 우리가 새 건물에서 처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강제 수용을 당하는 그 대책위원회의 어떤 그 위원장을 투표로 뽑는 일이 처음이다.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역사에 남을 일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그 임시위원장으로 일하고 계신 분이 참 황당했을 겁니다. 황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백의종군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도 하고 또 자기가 만약에 그 총괄위원장이 안 돼도 저는 뒤에서 부위원장이 되던 뭐가 되든 간에 자기는 열심히 지금처럼 일을 할 거라고 약속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총회를 통해서 총괄위원장을 뽑는 과정을 여기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 주시고 또 오셔서 또 그날 그 감정평가사 국내에서 최고의 감평사죠. 오셔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감평사님이 오셔서 또 설명회를 해주시네요. 네, 설명을 하고 감평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부분도 얘기를 해주시면 나의 지금 땅과 나의 그 건물 또는 지작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지 기준도 알려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를 여쭤보시면 답변도 좀 해주실 거고.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일단은 뭐 명함을 받으시게 되면은 또 개인적으로라도 또 이렇게 톡을 통해서 또는 뭐 메시지를 통해서도 답변을 뭔가를 물어보고 할 수가 있죠.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그 강제 수용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우리 손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뽑고 감정평가사님이 또 함께 해주셔서 많은 정보를 또 주시고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또 혹시 뭐 다른 거는 없을까요? 얻어갈 만한 것들이?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세무적인 거죠. 그렇죠. 세무적인 부분이 이제 뭐냐면은 양도소득세. 또 어느 분은 내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현금 보상을 받기 전에 내 자식한테 이게 토지 보상을 받아도 많은 돈이 그 30%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세. 엄청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30% 물고 내 자식한테 그 돈을 또 증여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증여를 할 때 또 마찬가지로 돈이 또 증여세가 또 나가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또 어느 분은 나는 이거를 내 자식한테 먼저 증여를 먼저 해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뭐 이러한 여러 가지의 사람들의 구상들이 있고 그 여쭤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다양하죠, 때 참. 다양하죠. 그래서 이제 그 세무적인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여, 상속 뭐 이런 부분들도 또 여러 가지가 이제 왜냐하면 제가 토평이지구에서 대책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또 세무적인 부분에서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럼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하물며 어떤 분은 또 제가 여기 농사를 짓질 않고 뭐 주말 농장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또 이런 분이도 또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워낙 다양한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무조건 되고 이제 6월 4일 날은 네. 오셔서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의 좋은 부분을 많은 소스를 얻어서 자기한테 합당한 부분으로 접목을 시켜서 내가 여기서 지금 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판가름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좀 자기한테 접목시켜서 하시면은 아주 좋은 네. 그 총회로 만들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준비물은 주민등록증이나 뭐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예. 그렇게 있으면 될 거고 혹시 부득이하게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못 오시는 분들은 그 대리인으로 오실 수 있는 네. 자기의 가족이나 가족에서 그 자기 신분증을 그분한테 줘가지고 네. 그 오시는 분의 신분증과 그 원 토지주의 신분증을 같이 제시를 하면은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기표를 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마련해 드립니다. 이웃도 가능한가요? 가족뿐만 아니라 뭐 같이 옆에 계신 분들 또 같이 수용당하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대신 와주시는 분들이 주민등록증만 소지하고 오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하네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약간의 뉘앙스가 있는데 우리는 모든 주민들의 최고의 보상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총회도 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공정성 있는 총괄위원장도 선출을 하는 거니만큼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가 사실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 3일 대선이 있습니다. 6월 3일 대선이 큰 대선이 있고 그 대선을 통해서 좋은 대통령을 선출을 해서 지금 직면에 있는 이런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도 지혜롭게 좀 풀어주실 분이 좀 되면 좋겠고 그 다음 날 우리 손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정당성 있는 위원장님을 뽑아서 더 나은 보상을 받는 그런 기점이 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용정 지점 농협 거기서 오후 2시부터 하는데 저희는 조금 일찍 가서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일찍 오셔서 또 여쭤보실 것도 여쭤보시고 또 이제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서 그 자기의 그 지번을 가지고 거기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거쳐서 이제 들어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2시에 하지만 조금 일찍 뭐 1시간 전에 오셔도 저희는 아마 준비가 다 돼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 그 자리는 그 주차 공간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메리트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새로 이제 짓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주차비는 무료로 하기로 좋습니다.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6월 4일 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재산을 보호하는 데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날 또 6월 4일 날 만나 뵙고 다른 분들과 함께 열심히 또 우리의 재산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시간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 박종문 선거관리위원장 김찬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